그 나이 29살이었어요. 회사에서 격리로 일했는데 당시 회사 사장님이었던 남편은 저에게 구애를 하며 결혼을 원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 사이에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고 재혼 남편도 아들만 둘 있는 이혼남이었어요. 가난에 찌들었던 탓에 삶에 지쳤던 전 넉넉했던 남편과의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허나 결혼을 할 당시에는 분명 아이들과 다 같이 살기로 약속했으면서 막상 결혼을 하자 남편은 마음이 변해 저희 아이들을 못 맡겠다 하더라고요. 제 아이들을 데려온다면 분명 남편의 아이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배짱으로 나오는 남편 때문에 저는 제 아이들을 전 남편 시댁에 맡긴 후 남편의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은 3살, 딸은 5살이었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아이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보러 갔지만 전 남편 시댁에서는 제게 자식 새끼 버리고 재혼할 땐 언제고 이제와 어딜 감히 자식 얼굴 보려 하냐고 여러 차례 내쫓겼네요. 자식들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양육비를 건네고 잘 써달라 했는데 그 이후로 이사가 소식이 끊겨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찾은들 어미 노릇조차 할 수 없으니 아이들이나 저나 맘에 묻고 세상 사는 게 맞다 여겨 현재의 삶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재혼 남편의 아이들은 절 친엄마 마냥 잘 따랐어요. 첫째는 재혼 당시 12살이었고 둘째는 8살이었습니다. 큰 아이들이라 제 속을 썩을까 염려스러웠지만 착하고 바르고 똑똑해서 제게 자랑스럽고 든든한 아들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들들이 제게 잘한 만큼 저 역시 아들에게 친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공부도 얼마나 잘했는지 학원이나 과외 없이도 둘 다 명문대학교를 떡하니 합격해서 첫째는 7급 공무원, 둘째는 대기업에서 근무해 사회에 쓰임받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었던 건 첫째가 일찌감치 결혼해 자식 낳고 가정 꾸렸던 반면 둘째는 40을 코앞에 앞두고도 결혼에 별 생각이 없다 하며 제가 소개한 여자를 여러 차례 물리기 일수라 혼사 문제로 신경 쓰이더라고요. 남편도 둘째 아들의 혼사에 대해 걱정이 많이 들었는지 둘째 아들한테 며느리감 언제 데려올 거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지곤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다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나 실은 좋은 여자가 있는데 나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저와 남편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얼른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네요. 남편은 아들한테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부모 형제는 다들 뭐 하시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눈 높은 아들이 데려올 여자가 과연 어떤 여자인지 만나기도 전에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말을 줄이며 일단 자세한 건 한번 보신 후 말씀드린다며 묘한 여운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궁금하더군요. 여자에게 쉽게 맘 안 주는 아들 녀석인데 도대체 어떤 여자가 우리 아들을 사랑꾼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아들 여자친구를 맞기로 해 정성껏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도 아닌 척했지만 옷차림에 신경 쓰는 걸 보니 긴장을 한 듯 하더라고요. 저희는 손님 맞을 준비를 마치고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맞았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연서라고 합니다. 처음 본 예비 며느리는 인상이 참 좋았고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무척이나 낯익었습니다. 어쩐지 전에 꼭 한번 본 것 마냥 특유의 친숙한 느낌이 있었어요. 남편이 식사를 하면서 저번에 아들에게 물었던 것을 그대로 예비 며느리한테 묻더군요. 그러자 예비 며느리, 전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병원을 찾은 이유와 만나 인연이 되었네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조부모님께서 살아생전 절 키우시다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형제는 동생이 있었는데 어릴 적 소아암에 걸려 죽었어요. 라고 덤덤하게 읊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얘기를 해주어서 오히려 저나 남편이나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예비 며느리에게 묻더군요. 가족들이 모두 운명을 달리했는데 혼자서 버티기 힘들었겠구먼.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같이 안 산 건가? 말하니 예비 며느리 엷은 미소를 띄우며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일찍 재혼하셔서 소식도 몰라요. 부모 없다고 괄시받고 천대받아 세상이 만만찮다는 걸 일찍 알아버리긴 한 것 빼곤 살만했는데 다만 저보다 동생이 많이 힘들어 있다가 하늘나라 가버려서 그게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하면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남의 애 같지 않아 제 눈시울도 덩달아 붉어졌네요. 제가 재혼하느라 두고 온 자식들도 분명 사회의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았을 텐데 지금은 잘 살고 있는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예비 며느리를 토닥이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먼. 그래도 일이 잘 자라주어서 기특하네.
그나저나 어머니가 참 모지시구먼. 새끼 떼버리고 저 행복 위에 재혼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양반은 제 죗값 언젠가는 받을 테니까 자네는 신경 쓰지 말고 여태 살았던 것처럼 인생 잘 살아.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괜히 속이 찔리면서 남편한테 부하가 치밀더군요. 자기 자식 차별할까봐 제 자식 기를 쓰고 못 데려오게 한 양반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철저한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기가 차더군요. 아들은 예비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 사랑스러운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예비며느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더군요. 남편도 아들의 심정을 잘 알았는지 예비며느리의 조건이 탐탁치는 않아 있어도 기꺼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행여나 놓치면 아들이 호라비로 평생 지낼 게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예비며느리는 그 후에도 아들이랑 저희 집을 편하게 드나들며 저희를 부모 삼아 결혼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예비며느리는 저보다는 제 남편에게 더 살갑게 대하더군요. 얼마나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었는지 탐탁지 않아 했던 제 남편을 구워 삶아 완벽하게 지편을 만들어놨습니다. 아들도 그런 식으로 홀렸는지 제법 앙큼한 구석이 있더군요. 아들에게 제가 계모라는 말을 들었는지 아님 사랑받지 못해 자라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간혹 저를 볼 때 차갑게 응시하거나 쌀쌀하게 대할 때가 있어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비며느리의 존재는 얼마 안 가 제 삶을 통째로 흔들어 버렸네요. 집에서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비며느리가 연락이 와 어머니 같이 한복 보러 가시겠어요? 어머님께서도 한복 보셔야 하니 시간 되시면 같이 가요. 라고 얘기하니 저도 예비며느리랑 잘 지낼 기회를 찾고 있었던 터라 잘됐다 싶어 금방 나가겠다 했습니다. 저는 옷을 차려입고 예비며느리랑 한복집을 같이 갔네요. 한복 팜플렛과 샘플들을 보며 예비며느리에게 골라줄 것을 찾고 있는데 한복집 사장님이 제게 붉은색 한복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친정엄마 한복으로는 요 디자인이 인기가 많아요. 샘플 있으니 한번 입어보세요. 딸 시집보낼 생각하니 많이 적적하실 텐데 따님이 어머님께 잘해야겠어요. 하며 제게 옷걸이에 걸린 한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니에요. 제 딸이 아니라 며느리라서 전 파란색 한복을 보여주시면 돼요. 오, 그래요? 영락없이 닮아서 모녀 사이인 줄 알았는데 고부가 너무 많이 닮았네요. 신랑 쪽 어머니 한복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주신 파란색 저고리들을 치마와 매칭시켜 거울 앞에서 대보았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른 한복집들도 여러 군데 돌았네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가 예비며느리와 많이 닮아 보였는지 모녀 사이 같다는 말만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진짜 닮았나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 저와 예비며느리의 모습이 유독 닮아 보이더군요. 따로 볼 때는 몰랐었는데 모녀로 오해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 마음에 들었던 한복집을 다시 갔는데 마침 어린아이 한복들을 마네킹에다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애기들 한복을 보자니 또 어릴 적 제 아이들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딸이 한복 입는 것을 유독 좋아해 명절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한복을 잘 입혔거든요. 허나 예비며느리 앞에서 행여 생각만으로도 책 잡힐까 싶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비며느리는 마음에 든 한복을 시착해서 입고 나와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잡았습니다. 젊고 고운이 참 잘 어울리더군요. 저는 예쁘고 참하다고 칭찬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며느리 하는 말, 제가 어렸을 적 동생이랑 명절 때 한복 입으면 예쁘다고 어른들이 용돈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엄마에게 가져다 드리면 엄마가 참 행복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용돈 받아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동생과 한복을 매일 입으려고 했어요. 사실 한복이 아니라 명절 때라서 용돈을 받은 거였는데 어려서 몰랐죠. 저희 엄마도 저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저희가 한복을 좋아 입는 줄만 알고 일상에서 매일 불편한 한복을 입히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제 예비신랑과 아주버님한테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전 한 번도 두 아들한테 그런 적 없었다라고 말하던 찰나 불현듯 쎄한 느낌의 아차, 설마 하니 싶어 예비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예비며느리 냉정한 얼굴로 저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더라고요. 예비며느리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린 손에 쥐어진 사진을 보았습니다. 바로 저 젊었을 적과 사별한 전 남편, 어린아이들이 찍힌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예비며느리를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뚝뚝 떨어졌고 예비며느리는 제 앞에 가만히 앉으며 제 두 뺨을 손으로 잡고 자기 얼굴을 보게 하더군요. 오랜만이에요, 엄마. 그동안 잘 지냈어요? 라고 하는데 심장이 멎는 줄만 알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은 저는 쉴 새 없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예비며느리의 말이 이어지더군요.
난 엄마가 보는 순간 날 한 번에 알아보면 어쩌나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엄마 팔자 닮는다며 이름 바꾸라고 개명이긴 했어도 이름만 다르고 세월만 지났지 여전히 엄마 핏줄이 흐르는 날 알아보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버린 자식 생각도 안 하고 여태 사셨는지 절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질끈 깨물고 나서 제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아, 예비 며느리 얼굴을 보자니 어릴 적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딸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춰지더라고요. 저는 아이들과 헤어졌을 때 언제나 어디서나 우연이라도 만나면 알아볼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미니까 자식을 당연히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허나 친숙한 느낌, 낯익은 느낌만 들었을 뿐 예비 며느리가 제 딸일 줄은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엄마인 줄 어떻게 알았니? 우리 아들한테 일부러 접근했니? 너희들을 버린 나한테 복수하려고? 얘기하니 딸은 어이없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는 지금 제가 딸인 줄 알면서도 현재 가정 걱정일 뿐이네요. 내가 엄마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엄마의 이부다들과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만났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엄마가 물어야 할 건 바로 내 동생, 엄마 아들에 관한 소식 아니에요? 그때 문득 제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니 예비 며느리가 처음 저희 집에 와서 동생이 분명 소아암으로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는데 그럼 제 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건가요? 저는 울컥 올라와 아들 어떻게 된 거냐고 어깨를 흔들고 오열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딸은 여전히 기가 막힌 얼굴로 제 손을 지 몸에서 떨치고는 말하더군요. 소아 백혈병으로 명을 달리했어요. 엄마 재혼해서 잘난 아들들과 하하호호하며 지낼 때 6살 여린 몸으로 병원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몰라요. 내 동생 죽어가면서도 엄마를 참 많이 찾았어요. 어릴 적에 엄마한테 버림받아서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았을 텐데 바보같이 엄마 사진을 붙들고 엄마만 찾다가 내 동생 그렇게 비참하게 하늘나라 갔어요. 전 가슴을 치며 가엾은 제 아들 생각에 주저앉아 한참이나 오열을 했습니다. 제 딸에게 미안하고 아들한테 미안해서 하염없이 통곡했어요. 아들이 죽은 게 믿기질 않았습니다. 소아암으로 운명을 달리하다니. 자식 가는 길을 지키지 못한 에이미의 심정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더군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그때 너희들을 두고 그렇게 제가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가 미안하다. 엄마가 그 죄값 다 받으마. 엄마가 다 받을게. 당연히 그러셔야죠. 지금부터 그 죄값 다 치를 각오 하세요. 엄마 남편이랑 이혼하시고 가정 다 끝내세요. 나 지금 예비 신랑이랑 헤어질 생각도 없고 엄마랑 한 집에서 얼굴 맞대고 살 자신도 없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잃은 것도 지긋지긋하니 이번엔 엄마가 나를 위해서 떠나요. 그게 엄마의 죄값이에요. 하며 딸은 제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하기사 한 가정원에서 저와 딸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봤던 며느리를 친딸로 들인다는 드라마가 떠오르더군요. 드라마에선 친딸을 부유한 며느리로 들이기 위해 엄마가 노력했다지만 대쪽 같은 남편과 그걸 꼭 빼닮은 아들의 성격을 생각하니 현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딸에 대한 모정을 저버릴 순 없는 저는 아주 오랜 생각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기꺼이 딸에게 그리하겠다 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이혼하겠다며 너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내가 포기하겠다며 약속을 했네요. 아들은 그리 보냈지만 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그 아이에게도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저는 남편에게 이혼 요구를 했습니다. 남편, 자식 결혼 앞두고 이게 무슨 행동이냐며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당신이 이혼을 해줄 때까지 집을 나가 살겠다며 짐을 싸 나가버렸네요. 어디 가서 속내를 내보이지도 못하고 눈물만 펑펑 쏟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참을 전화하던 남편도 더 이상 제 뜻을 알았는지 저를 찾지 않더군요. 그러다 연락 온 남편은 제가 괘씸했는지 제 뜻을 받아들이고 합의 이혼으로 30년에 가까운 결혼 생활을 정리해주겠다 했습니다. 다만 아들의 입장이 있으니 결혼식에는 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건이었네요. 허나 결혼식 날 예비 며느리 제 딸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지인들도 신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 다들 기가 막힌 듯 수군거리기 바쁘더군요.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고 아들도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충격적인 얼굴로 딸에게 연락만 했습니다. 딸은 그렇게 하루아침 저희 식구 앞에서 사라졌네요. 남편은 아들에게 어디서 그런 근본 없는 애를 데려왔냐고 이래서 사람이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며 당장 그냥 찾아내 우리 집안 망신 준 것에 대한 피해 보상과 결혼식 때문에 피해본 금액을 청구하라 했지만 아들은 그저 멍하니 침착하게 하루하루 상처를 달래며 살얼음 같은 하루들을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속했던 이혼 서류를 어느 타이밍에서 내야 할지 모르겠던 찰나 아들이 서류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며 얘기를 하니 아들이 담담하게 까닭을 전해주더군요. 어머니, 이제 이혼 안 해도 돼요. 어머님 딸이 어머님 대신 떠났으니 됐잖아요. 이걸로 됐으니 어머님은 계속 아버지 부인으로 남아주시면 돼요. 그게 어머님 딸이 바란 거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네 안사람들 친엄마라는 사실.
아버지도 알고 계신 거야? 아들은 아버지는 모른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지며 결혼식이 깨진 밤 제 딸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딸은 피해 보상 금액의 돈 봉투를 아들에게 건네며 미안하다 말하고 울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이해해달라며 딸과 제 사이에 대해 모두 얘기했다 합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아들의 기색을 살폈지만 의외로 아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절 자식으로서 감사하며 말하더군요. 엄마, 딸을 원망하지 말아요. 우린 비밀을 숨기기엔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한 사람을 아프게 한 엄마를 더 이상은 제 엄마로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제가 받았던 사랑, 사실은 그 사람이 받았어야 했는데 다 뺏은 것 같아 너무 미안해서 안타까워서 죄책감이 들어 부모님 곁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밀은 무덤까지 갖고 갈 테니까 어머님 가정 잘 지키시며 제 대신 아버지 지켜드리고 행복하세요. 여태 어머님 자식 대신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붙잡고 제 딸하고 같이 떠나기로 했냐고 하니 아들은 쓸쓸한 얼굴로 아무 대답을 해주지 않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고 2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잘 살고 있다는 편지만 보내올 뿐 연락은 없네요. 아들 때문에 충격을 받은 남편에게 차마 이혼 서류까지 건넬 수 없어 제가 곁에서 돌보고 있어 어그러졌던 부부 사이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미련한 행동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망쳐졌고 제 자식을 몇이나 잃었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사람이 도리를 거스르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야 하나 봅니다. 저는 이른 나이에 세상과 이별을 한 아들이 뿌려진 강가에가 한참을 목 놓아 울다 그 어린 날 어여쁘게 입혔던 남몰래 간직한 어린 나이 한복 2벌을 떠나보냈습니다.